1부 직업 환경의 변화에 이어 2부에서는 전공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대표님, 2부 강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이군요. 1부에서는 이렇게 녹음실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버벅대고 온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님도 깝깝하실 테고 답답하실 테고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머님 자녀가 지금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이겠죠. 좋은 직업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성적이 나와야지만 선택권도 있고 그렇다고 먼저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참 많은 것과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동안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너는 법대 가라. 오로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얘기만 듣고 오다 보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한검수밖에 없는 참 단순 무식했겠죠.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다른 직업을 얘기했으면 그 머릿속에 꽉 박혀 있을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당시만 돌이켜보더라도 성적이 맞춰서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나는 왠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잘 맞을 것 같다는 그냥 느낌. 그래서 교육학과를 가게 된 거고요. 교육학과 나오면 다한테도 선생님 된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일반 기업체 큰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출판사에 다니다 보니까 업무상 저는 이제 사범되기 때문에 경영학이니 경제학이니 뭐 이런 거 일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근데 필요에 의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대학원을 필요해서 경영학을 하게 됐고 돌이켜보니까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공부는 훨씬 재밌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마지못한 공부는 학생들도 힘들고 성과도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번 시간, 이번 시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하고 싶고 왠지 끌리는 어떤 직업이 내게 맞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고 그 직업이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과들이 있는가를 한 번 정도 조사해보고 당장 수학 문제,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입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에 드릴 학과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엄마들과 함께, 아버지들과 함께 직업과 학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부 강의는 진로교육의 앞에서 얘기했죠. 예전만 하더라도 직업인 전공 상관없이 그냥 좋은 대학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건 2013년자로네요. 대학 졸업자들 1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내가 한 전공이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애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관심 분야가 바뀌었다가 32%고요. 32%? 그리고 취업이 잘 안 된다 해서 29%. 아니 또 내 해보니까 적성도 안 맞더라. 가령 문과 적성인 아이한테 공대를 보내거나 공대 적성이 아닌데 공대를 보낸다거나 의대 적성이 아닌데 의대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원래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잘할 수 있는 분야 끌리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 불문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요. 이들을 보니까 나중에 전공 불일체자의 경우는 전공 일치한 학생들에 비해서 졸업 평점, 즉 4학년 동안의 학점도 낮고 영어 성적도 낮게 나오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임금도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전공과 가급적 일치하는 것이 좋겠다.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9월 달 제도네요. 유턴 입학생이라고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든가 적성이 안 맞는 것 등등 해서 전문대로 다시 진학하는 학생이 작년 2015학년도에 1,300명, 재작년도는 1,200명, 그전에는 1,200명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다시 재입학한 전문대 과를 보니까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물리치료과, 결국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 다시 입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국에 197개 4년제 대학이 있는데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과나 위치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을 걸 4년간 돈 들어가고 2년간 또 3년간 추가로 돈을 들어가서 이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캥거루족이라고 언론에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즉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도 하지 않고 아니면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 곁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일컫는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11년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이 취업도 안 하고 놀고 있다고 그러는데 당연하죠.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4년제 대학 졸업자 수가 너무나 많아다 보니까 일자리는 정해져 있고 대졸자는 많다 보니까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취업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이것이 적체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이것이 더 심화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난리가 났죠. 어떻든 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취업을 염두에 두고 대학을 선택하나에 취업을 염두에 두고 전공을 선택한 애들은 캥거루된 비율이 43.7, 45.4서 절반도 안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성적에 맞춰서 대학 선택, 전공 선택하는 경우는 이렇게 노는 학생들 비율이 더 많더라. 불만족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대학 간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가급적 대학을 자꾸 취업과 연계시켜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대학은 4년제 대학은 국가, 사회 지도자를 기르는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대중 보통교육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대학은 이제는 그 기준이 대학원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대학이랑 지금의 대학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화되는 인문계 취업난, 인문계, 특히 인문자연 예체능 중에서도요, 특히 인문대 취업을 못한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참고로요, 2015학년도 작년도 서울대 총 모집 정원이 3,093명인데요. 이래서 이제 입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죠. 모집 정원이 적기 때문에 이걸 계열별로 나눠보면 인문계가 1,000명, 33.3%를 유지하고 있고 자연계 1,600명, 53%나 되죠. 예체능계는 적어요. 서울대는 285명, 그리고 자유전공학과가 124명 이렇게 계열별로 나누어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4년제 대학생들의 졸업 현황을 보니까 인문계, 사회계열, 예체능을 합해서 60% 정도가 인문계열 쪽이고요. 공학, 자연계열, 의학 쪽은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인문계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취업률이 인문대는 45.5%, 사회과학대는 54%, 공과대가 65.6%, 의약학대가 72.5%, 즉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취업률에 큰 차이가 나더라.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이게 1985년도 94년까지는 학력고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로 별도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수능이 처음으로 도입된 애가 1994학년도입니다. 그래갖고 이때부터는 문과, 이과, 예체능 인원이 없고 그냥 사탐응시자, 과탐응시자를 얼핏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체능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사탐응시자는. 그래서 과거에는
문과와 이과 비율이 4대 6이었는데 첫 수능 세대에는 45, 45로 반반 정도 되다가 계속 이것이 선택 수능제 되면서 해가 갈수록 이과생 비율이 34%, 30대 초반으로 쭉 떨어지게 되고요. 문과 애들이 즉 수학을 싫으면 과학 못하면 그냥 다 문과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수능이. 그러니까 문과생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근데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요즘 계속 인문계 취업난이 생기고 대학 가는 것이 어렵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13학년도부터 불과 한 2년, 3년 전부터 이 이과생 비율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2015학년도는 이과생 비율이 40.2%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런 통계를 드리는가 하면은 취업률뿐만이 아니라 실상을 보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갈 때 문이과 선택할 때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문과를 선택하는 이유가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이 싫어서, 과학이 싫어서, 내지는 이과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니까 거기 가면 내신을 못 받을 것 같아. 하위 등급. 그러니까 문과 가서 좋은 등급을 아주 그냥 단순한 논리로 미래 직업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없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폐해가 단순한 단기적으로 내신 때문에 싫다는 이유로 그것이 과거 이런 일이 벌어진 결과고요. 그것이 지금 대학 졸업 후에 취업난에 그 결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계열 선택은 신중해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단과대학별로요. 지금 인문학 위기, 인문학 얘기 그러죠. 보통 문사철 하죠. 문학, 철학, 역사, 언어 문학 쪽, 심리 철학 쪽, 고고 이런 쪽이 계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인문대학이고요. 그리고 경영, 경제, 법학, 정치, 외교, 신분, 방송 이런 모든 이런 그 사회과학, 응용학문이죠. 이것이 지금 문과에서는 상위 인기학과로 포진되어 있죠. 이 학과, 사회과학 계열 학과들. 그리고 이과는 순수 자연계 학문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쪽. 그리고 공학 계열 쪽. 이것도 응용학문이죠. 그리고 의학학 계열, 예체능 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 4년제 취업률이 54.8%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인문, 사회, 자연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공학 계열과 의학학 계열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체능 쪽이 낮더라 하는 전반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금년 4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향후 2014년부터 2020년 향후 10년 동안의 직업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인문사회계열은 필요한 인력이 140만 정도 되는데요. 쏟아져 나오는 배출 인력, 졸업자는 150만으로 해서 일자리에 비해서 졸업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인문사회, 교육, 자연계열. 반면에 공학계열이나 의학계열은 일자리에 비해서, 즉 필요한 사람 수에 비해서 졸업하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구조가 바뀌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우리 고용정보원에서 예측한 통계 자료니까 이 부분도 이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파트로요. 이제 이렇게 자연계 쪽에 수요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학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일부에서 보다시피 갑작스럽게 대학 수가 늘고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갖고 대량으로 도전자가 많아서 이제 취업난에 봉착하고 그리고 인구수는 계속 줄다 보니까 요즘 국가에서는 특성화 사업 내지는 구조교육 평가 등을 통해서 각 대학들로 하여금 학생 수를 계속 줄이게끔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요. 지금 고등학교
대학 가게 될 학생 수가 60만 명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것이 16만 명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때는 이제 학생 수에 비해서 대학 수나 모집 인원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측해서 국가에서는 대학을 줄이고 그리고 모집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굉장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래갖고요. 금년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 28개의 대학이 선정이 됐어요. 100% 63% 대학이 특성화 사업이 당첨이 됐는데요. 즉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이 대학들은 3.7% 정도 평균 이 모집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고요. 지방 특성화 대학은 8.7%를 이제 감축할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평가 A, B, C, D에서 D등급을 맞은 대학이 전국에 26개 대학이었고요. 2등급을 받은 대학은 11개 대학. 이들 대학은 각각 10% 내지는 15% 강제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왜?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실대학으로 평가해왔고 이런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등록금 지원도 안 한다는 거죠. 미래로 봤을 때는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 퇴출시키겠다는 거죠. 이만큼 대학생 공급 과잉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줄여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줄이는가 하면 인문계열 쪽에서 3,800명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서 4,300명 자연과학대에서 2,400명을 줄이고요. 그리고 수요가 취업률이 높을 쪽으로 예상되는 공대 쪽을 늘리고 의학 쪽을 늘리고 교대도 일단 인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범대 쪽이 예체능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줄이고 각 대학 내에서도 미래 산업 변화에 맞춰서 공대 의학 쪽을 모집 인원을 늘리고 이쪽을 대폭 줄이는 추세에 놓여져 있다. 이 얘기고요. 앞으로 이 추세는 더 격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각 대학에 있는 대학을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을 고3 때에서는 넣거든요. 대표적인 대학인 서울대학교만 보더라도요. 앞에서 봤던 인문대학이 전공이 국문, 중문, 영문, 불문, 동문, 노문, 서문 언어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학이 없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만 있고 이 희소한 학과 중에 하나죠. 언어학과 그 각 세계의 말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라고 최근에 개설된 학부예요. 이것은 보니까 그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쪽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는 전공입니다. 이쪽을 또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서 몽골 학과도 가르친다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동아시아권을 다루는 학부가 새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과는 서울대는 국사, 동영사, 서양사로 세 군데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희수학과 중에는 고고미술사가 있고 그리고 종교학과 개설되어 있는 데는 서울대랑 가톨릭대, 서강대 정도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미학과 이 자체는 인문대학이지만 서울대학의 특성상 이런 학과들의 경우는 대부분 학문의 특성상 대학원을 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 교수로 나가는 쪽으로가 가장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취직학으로 직결되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마다의 강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 필요한 학문들이고요. 그리고 응용성 면에서는 사회과학도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학과, 인류,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아까 그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공부하고 싶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컴퓨터 과학이랑 심리학과였죠. 이 심리학과 자체가 그 문과랑 이과의 속성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뇌를 다루는 과로 꽤 선호도가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제학부는 이 인문계열 학과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수리 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학과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이 각 대학의 최고 인기 학과가 경영학과 내지는 경제학과, 뭐 심리학과 이런 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 자체는 워낙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독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생대, 농대라고 그랬죠. 과거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문이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문과에서는 농경제 사회학부가 개설되어 있고 이과는 식물생산, 응용생물, 산림, 조경, 식물동물, 바이오. 이름 자체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예전에 과거에 조경학과였고요. 이건 산림학과. 이건 곤충을 주로 다루는 학과들이고요. 나름대로 산업발전 때문에 들어가는 내용을 놓고 보면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학과들입니다. 서울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산림과학부인데 서울대도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이 학과를 개설되어 있다면 이것은 워낙 배출률이 많기 때문에 휘수성 차원에서 썩 유망하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서울대이다 보니까 이 학과들 나름대로 들어가서 흥미가 있다면 나름대로의 진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과 같은 경우. 그리고 사범대학도 전공 일치도가 높죠. 왜? 특수성상 전공 후에 대부분 교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교육학과, 국어, 영어, 독어 이런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과 쪽은 수학,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쪽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의 현행 실태를 보면 이런 과를 전공했는데 워낙 지금 중등학교 교직 가기가 어려워서 임용고사 봐서 패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립 같은 경우는 상관은 없는데요. 어쨌든 교직도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사대를 나와도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생활과학대, 문과 쪽에는 의료학과랑 소비자동학부, 그리고 자연계 쪽으로는 여기 식품영양학과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이게 패션 쪽으로 해서 의류 쪽도 상당 부분 미래의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식품영양학도 보니까 요즘은 조리 쪽, 예 쪽으로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상당히 과학화돼서 나름대로 관심 있으면 여기도 유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무적적으로 생과대는 낮아, 농세대는 낮아 차원이 아니라 서울대만큼은 들어가서 과의 하나하나의 특성하고 미래의 진로 쪽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과대학 쪽은요.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아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 수리 통계였죠. 그리고 화학생명과학부, 여기 역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높아요. 왜? 이 자체로도 전망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약대 가는 학생들 내지는 의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리천문학부, 지구환경과학부가 있는데 그 미국만큼보다는 아직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쪽이요. 공대는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가 있는데 건축학과는 설계 쪽이 좀 강하죠. 5년제로 이루어지고요. 문과 학생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기계항공, 재료공, 전기정보, 컴퓨터, 화학생물, 조선해양, 원자력공들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만이 주로 갖고 있는 일반 연대나 고대가 갖고 있지 않은 특성화 있는 학과들이 이런 조선해양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이런 쪽은 개설되어 있는 학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휘소성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학과들도 오히려 또 유망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의학과, 의학과가 있고요. 간호학과 있고 여기도 문과의과 다 합하고요. 서울대는 이 자유전공학부가 잘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 자유전공학부는 서울대 법대가 로스쿨로 가면서 만든 전공입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를 들어가게 되면 의대나 사범대를 뺀 나머지 학과를 학생이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각 연대든 고대든 성대든 각 대학마다
개설되어 있는 학과가 공통인 게 있고 그 대학만이 갖고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맞춰서 이런 각 대학의 전형 요강을 보고 개설되어 있는 학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봤던 이제 전문 직종 앞에서 8개 직업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과를 전공하면 좋을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법조인, 로스쿨 가야 된다고 그랬죠. 로스쿨은 규칙이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만 다 못 뽑습니다. 규칙이 서울대 정원의 3분의 1, 즉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50명은 다른 대학교 출신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학 3분의 1, 법대 출신 비법학이죠. 를 의무적으로 이제 다른 경영, 경제,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로스쿨이 그런데요. 그래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대를 안 가도 되고요. 경영, 경제, 어문 계열 무슨 과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리트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시험도 기타 그 조사를 하시면 되는데 얼마 전 서울대학교 로스쿨 합격자들을 놓고 보니까 아마 그 공대생, 이과생의 비율이 채 10명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나. 아마 5명 내외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문과대, 그 전공은 과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쨌든 법조인 되는 데는 아무 과를 가도 상관없다. 원칙상 유불리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법대에 나오면 조금은 도움은 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회계사, 공인회계사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회계학과가 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 때 이수해야 될 과목이 24학점입니다. 이 과목들은 이런 학과들에게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로 가서 준비하는 게 보다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그 의대, 치대, 한의대 가면 되고요. 수의대 역시 마찬가지고 수산질병관리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약사도 얘기했습니다. 생물이나 화학 관련 학과 선수 과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학과를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간호사, 물론 간호학과고요. 항공기, 운항학과고 게임 개발자가 유망한 직업군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는 게임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을 졸업하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이버 보안 쪽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그리고 저쪽 아주대에 있던가요? 사이버 보안학과, 컴퓨터 공학과 등을 전공해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교사, 변리사가 있는데 변리사는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변리사 시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변리사 시험 과목 자체가 자연계열 쪽의 과목이 있다 보니까 문과생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과생들에게 보다 유리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요, 이제 휘수한 학과로 계약학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저희 김영일 교육 컨설팅 사이트에 가보면 나머지 학과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군사학부 해군학 전공은 30명을 선발하는데 해군에서 전액 4년 동안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학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졸업 후에 의무 복무 기간이 7년이고요. 그리고 계속 복무해도 됩니다. 앞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군인을 얘기했죠. 관련된다고 봅니다. 이 대학에 가려면 수시 경우에 국어 A, B, 지금은 이제 인문계가 A, B로 나눠져 있거든요. 문과, 이과 다 지원이 가능해요. 수학 A, B, 그리고 영어, 국수영 3개 중에서 2개 등급 합이 6, 3, 3등급, 2, 4등급, 1호 등급 이렇게 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학생부와 면접과 서류를 갖고 신체검사 물론 있습니다. 뽑는다는 거고요. 세종대학교는 해군장교와 공군장교를 양성한 2가의 학과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액 등록금은 무료고요. 그리고 이 최저 기준 수준이 세종대 해군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등급 합이 8이네요. 여기는 2개였는데 여기는 기준이 조금 더 높죠. 그리고 세종대 공군장교 되는 길은 국수영 3개 등급 합이 9입니다. 333 등급 정도 이내를 받고 내신 성적 2등급 정도 이내로 받아두면 여기도 가능하다. 공사를 안 가도 회사를 안 가도 장교가 될 수 있는 과들입니다. 이걸 계약학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려대 국방학과, 이건 굉장히 유명한 학과가 됐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높은, 커트선이 굉장히 높죠. 탑에 속해 있고요. 수시에서는 거의 다 과학고 애들이 합격하고 있고요. 정시는 거의 100% 수능 갖고 뽑는데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만 갑니다. 사이버 국방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고 그리고 이런 인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나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여기 졸업 후에 교수로도 진출할 기회가 많다고 학교 측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성적만 되면 의대가 적응속성이 안 맞으면 또 다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경북대 모바일공학 필수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학과죠. 삼성전자에서 100% 등록금을 주고 졸업 후에 100% 취업시키는 학과들이죠. 산학협력으로. 여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수시 때요. 수학 B랑 과학 과탐 한 과목이 등급 합이 3. 1등급, 2등급인데 자연계에서 수학 1등급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원래 우수한 아이들이 몰려 있고 지원한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족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정도만 되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성균관대가 안 되면 경북대 모바일공학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앞에는 계약학과로 봤는데요. 그리고 특성화학과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대학들이 인기학과 선호가 바뀌면서 로스쿨이 생기고 법대가 없어지면서 이제 새롭게 각 대학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대학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성균관대학교의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경영학과, 중앙대학교의 글로벌 금융 국제물류 공공인재학과, 한양대 행정정책 파이낸스 경영학과, 이것은 4년 장학금을 다 주고요. 여기 한양대는, 중앙대는 50% 장학금을 다 주고요. 성균관대는 신입생 10%, 왜 안 줘도 온다는 것 같죠? 어쨌든 이런 학과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밀고 장학금도 받고 졸업 후에 취업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는 학과인데요. 대부분이 행정, 정책, 파이낸스, 리더, 경제, 경영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을 놓고 보면요. 대부분이 이런 학과들이 가서 각 대학에서는 2가지 트랙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로스쿨로 진입하기 위한 트랙을 기업 학과들이 운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고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무슨 간평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쪽을 준비할 수 있는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2가지 대부분 트랙을 대부분 이런 학과들이 갖고 있습니다. 국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문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학을 나오든 정책학을 나오든 파이낸스 경영을 나오든 회사 기업 실무를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학과는 그런 내부 트랙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 쪽으로 해서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거 글로벌 빼면요,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이죠. 즉 의학하고 공학이 결합된 신설 학문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망한 학과죠.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죠. 한양대 융합전자 소프트웨어 에너지 미래자동차, 즉 소프트웨어. 미래는 이 소프트웨어의 전공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에너지 쪽의 전공자도 미래의 경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한양대는 특성상 자동차 쪽을 적극적으로 특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 쪽은 융합 쪽이 이제 스마트폰 되면서 이 다기능을 묶어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만든 것들이죠. 이런 과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아주 잘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공학 쪽에, 자연스럽 쪽에 관심이 있다면 너무 대학의 명성만 갖지 마시고, 이런 쪽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 대학에 가려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원가 능력수가 511, 514,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과는, 만점이 한 533점 정도 됩니다. 533점 만점에서 510점 정도는 넘어야지만이 이런 학과들이 갈 수 있고요. 아까 의대는 520점 넘었죠? 이 정도도 이렇게 적은 점수로는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니다는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과 중에서 너무 문과를 비관적으로 봤는데 휘소학과로 해서요. 이건 이제 한국외대는 언어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과지 않습니까? 베트남어 취업률이 93.8%라고 그러네요. 말레이, 인도네시아, 인도어, 이란어 이런 학과들 자체가 휘수학과다 보니까 뭐 동문, 불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학과 자체가 휘수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트남어과는 외대에 있고요. 아랍어과는 한국외대, 명지대, 몽골학과는 한국외대, 단국대, 부동산 관련은 단국대, 한성대 이런 휘수학과를 오히려 가는 것이 미래 취업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들은 적성에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떻든 언어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 언어를 종류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과의 취업률이 높은 건 아까 얘기했죠? 상대적으로 배출된 인력이 많은데 일자리는 적고 이런 것들은 배출된 인력에 비해서 일자리 숫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자연계열 희수학과로 해서요. 예시를 들은 게 광운대 로봇학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로봇공학과, 미래 사회는 이제 사람 일을 거의 로봇이 대체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자동적으로 특화되어 있고요. 특히 울산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철도로 특화되어 있죠. 한국교통대학, 우송대학교, 그리고 해양 심층수를 전문으로 하는 경동대학교 해양 심층수학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학과들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죠. 490점대 정도만 되더라도 합격이 가능한 학과들이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전공학과, 서울대가 대표조회라고 그랬죠. 인문자연으로 구분해서 뽑고 대부분은 인문계 학과만 자유전공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유전공학과는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스쿨 생기면서 대체된 것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전공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과들이니까 당장에 어떤 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모르겠다, 배워봐야지. 그런 학생들은 자유전공학부를 가서 여러 가지 학부의 공부를 해본 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험에 가다 보면 이제 교차 지원이요. 대부분의 학부가 자연계는 자연계 공과대나 자연계는 이과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고 문과대는 상대적으로 문과나 이과 애들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놨는데요. 이런 건축학과나 간호학과, 의료학과는 학과의 특성상 문과 학생들도 잘 맞고 이과 학생들도 잘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문과에 가서도 아니야 나는 이과 성향이 좋은 것 같아. 그럼 건축학과 가면 되고요. 문과 갔는데도 나는 그래도 간호학과야. 그러면 이런 데를 또 가면 되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들은 문의차가 같이 문을 열어놓은 학과들이다라고 참고로 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유망한 학과 중에 하나로 통계학과가 나왔죠. 미국에서 이 통계학과를 전공하려고 하면
인문계 학생들만이 갈 수 있는 대학은 가천대,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이과에만 개설되어 있는 통계학과는 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이화여대, 외국어대 즉 이렇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학을 전공하려고 한 학생은 통계에 요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보고 다른 학과의 지원 장소도 보고 계열 선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대는 문과도 뽑고 이과도 뽑고 양쪽 다 뽑는 학과 대학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의 취업이 잘 되는 특수한 대학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다시피 육사, 회사, 공사, 경찰대 의무 복무기간이 10년, 여기도 10년인데 조정 분야는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대 6년이고요. 여기는 탑 10 대학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 육사회사 공사를 갈 수 있고요. 경찰대는 서울대 상위학과 수준 정도 실력이 돼야지만 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건 특수대학이라서 일반 대학에 수시대 원서 쓰고 별도로 쓸 수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과생들의 경우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들이 있는데요. 광주기술원은 들어갔을 때 전공이 4개의 전공에 4개의 트랙이 있고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단일학과입니다. 전공이 없어요. 그 전공은 대학 졸업 후에 디지스 대학원을 가거나 국내의 다른 타 대학교의 대학원을 가거나 창업을 하거나 비이공이 심학 이렇게 4가지를 이수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 탐색한 후에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방법도 있겠고 울산과기대가 금년에 처음으로 과기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는 이공계열이 8개, 경영계열이 1개의 전공을 갖고 있고요. 한국과학기술원은 15개의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고생들 외에도 이 과학기술원은 그래서 이공계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대학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제 분야별 특성화 쪽으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의약학적으로 차의과대학에서 개설한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 의료홍보 영상학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취업률은 전체 학과가 59.5%라고 하고요. 한국기술교육대요. 천안에 있습니다. 이건 1991년 노동부, 지금 고용노동부가 전액 출자한 특수목적대학입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싸요. 1년 학비가 450만 원이고요. 취업률이 85.9%로 굉장히 높습니다. 차의과대학의 1년 등록금이 700만 원대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취업률도 높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쪽이겠죠. 한국해양대 국립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370만 원이고요. 68.7% 그리고 항공대 이건 사립입니다. 한국항공대 취업률 67.8%인데 이 학과 자체가 항공교통물리학과는 이 항공대 내에서도 탑입니다.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유망한 학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대라고요. 이건 이 철도 쪽으로 의왕에 있죠. 예전에 철도대학이랑 통합했습니다. 한국교통대 전체로는 50.5%인데 철도 관련해서는 한국교통대로 진학하는 것도 희소성 차원에서 유용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대 쪽은요. 서울여자 간호대 간호학과죠. 취업률이 63.9%, 학비가 630만 원.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전중과 아마 있을 거예요. 3년제인데요. 농대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국립이라서 학비 무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특화되어 있는 게 아주자동차대학교가 있고요. 학비가 600만 원인데 이렇게 특별한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한국승강기대라고 승강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저쪽
경남 쪽으로 제가 언제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여기 미래 유망한 학과 중에 하나로 생각이 돼요. 취업률도 82%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한국 폴리텍 대학이요. 여기는 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한 취업률이요. 무려 85.8%나 됐습니다. 학비도 싸고요. 취업률도 굉장히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대학들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냥 명문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쪽 인천 송도에 가면요. 한국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는 외국 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캠퍼스, 동일 캠퍼스 내에 4개의 대학이 들어가 있는데요. 뉴욕 주립대는 공과대 쪽이 개설되어 있고요. 겐트대랑 벨기에에서 들어온 대학입니다. 이전에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과대 쪽은 메이슨대랑 유타 대학이 있고요. 이들이 쪽 관련자에게 의하면은 이 대학도 영어는 물론 이제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좀 돼야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영어 성적 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의 기본적인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를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결국 외국 유학에 안 가고 국내에서 유학할 수 있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과와 이과 중 어느 계열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예. 전국의 10개 교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데 이 교대만큼은 교직의 특성상 전 과목을 전부 다 반영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의 성적을 다 반영해서 뽑는데요. 결국 문과로 가는 게 유리한지 이과로 가는지 유리한지를 볼 것 같습니다. 결국 내신은 어떤 계열을 가든 똑같이 반영을 하는데요. 이 수능의 경우에 정시로 갈 때요. 정시로 갈 때 이과생의 경우는 지금은 수학 B 그리고 과탐본 애들이요. 이과생들에게 각각 5%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과 쪽에 조금 더 이제 보너스를 주는 셈이죠. 근데 통상은 문과 쪽의 비율이 많은데요.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과 쪽이 강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든 이과로 가도 불리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대 외에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교대를 목표로 했다고 해도 항상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교대도 선택지를 두고 다른 과도 역시 선택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 학과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문과 갈지 이과 갈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교대는 300명, 400명을 뽑을 때 남녀 성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남자가 80%를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여학생이 80% 넘어간 이걸 나름대로 규제를 해서 적정하게 지금은 75 내지 85% 정도를 한쪽 성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사범대, 교대들이 내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아까 참 넌센스죠.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1순위의 꿈은 교사였는데 최근의 현황을 보면 막 명퇴를 한다고 막 그러고요. 근데
교직의 전문성이나 아니면은 보람걸 등을 봤을 때 저도 역시 사범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미래 전망은 1차적으로 우리 학생이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지도하는 것에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 일단 적성과 흥미가 있으면 일단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사범대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교직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교직의 특성상 괜찮은 미래가 보장된 직업 중에 하나이면서도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적성과 관심이 있으면 해도 좋다. 대신 미래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특히 중등의 경우 사범대는 이 모집하는 교사 수에 비해서 배출되는 사범대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범대 정원을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대신 상대적으로 초등 쪽은 그것이 덜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중등 쪽은 지금보다 조금은 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 쪽은 여전히 그래도 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등 쪽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되는 길은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 중요하지요. 근데 실제로 진로교육이요.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교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갖고 이 진로교육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해갖고 한 학기 때 이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중학교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애들은 이제 한계가 있고 어린애들이라는 건 꿈은 자꾸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접적으로는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 직업에 관련된 책들을 아이가 읽어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굳이 체험이 아니더라도 간접 체험으로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주변에서 듣거나 받거나 해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아이한테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통상 우리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의 꿈과 부모님의 꿈이 다른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까 학생이 원하는 꿈,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어른들은 현재보다는 5년 후, 10년을 내다보고 이런 직업이 어떨까? 적성이라는 것은 탑이 아니면 최고가 아니면 하면서 적성이 생긴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의사 적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서 6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또 의사로서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재적인 재능은 물론 타고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기존의 틀에 있는 것 외에 선진국에서 유망한 학과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대학 입시 흐름이 예전에 입학 사정관제제요.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전공 적합성입니다. 경영학과에, 영문학과에, 철학과에, 컴퓨터학과에, 수학과에 왜 왔는지를 적합성을 재는 겁니다. 내가 수학을 하는데, 철학을 하는데, 경영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정도 관심되어 있다. 왜? 이걸 물어보는 것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앞당겨서 가급적이면 중3 때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직업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년이 바뀔수록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든 명확하게 짚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서 봐도 되고요. 오히려 한두 시간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체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2부에서 강의한 이제 계약학과랑 특성화학과 차이요. 크게는 둘 다 유망한 학과인데요. 특히 계약학과는 그게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그 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대학에다가 교육비를 다 주는 거지요. 100%다 그 국가에서든 기업에서 100% 전문가가 되게끔 돈을 주고 그리고 길러진 육성된 인력을 다시 데려가는 제도가 계약학과인 거죠. 대신 특성학과는 누군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 자체 내에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어떻든 대학의 의지는 이 학과를 미래의 유망한 학과, 유망한 인재를 만들어서 사회에 배출됐을 때 취업도 잘 되고 유능한 인재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갖고 있는 학과가 특성화 학과인 겁니다. 그래서 특성화 학과도 그 세부 내용을 대학마다 학과마다 꼼꼼히 들어봐야 됩니다. 특성화 학과라고 다 유망한 것은 아닙니다. 문과는 과학을 안 해도 된다고 아이들끼리 자주 얘기하는데 정말인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지금 고3, 고2, 고1 이때 지금 이제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를 보게끔 되어 있고요.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를 즉 사회과목을 시험을 안 봐도 됩니다. 수능시험에서. 그런데 학교에서의 학교생활 기록부 내신은 당연히 문과도 과학을 배웁니다. 기초과학을. 이과도 당연히 기초, 일반 사회를 배우죠. 대신 대학 갈 때 반영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신 성적은 받았는데 문과는 과학을 반영 안 하고 이과는 사회를 반영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교대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문과든 이과든 사회과학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경우 안 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은 문과든 이과든 다 해야 되는데 중요성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만 해당됩니다. 내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학은 좋아하고 과학은 싫어하는 중학생이 이과를 가도 될까요? 당연히 가도 됩니다. 아마 이 학생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요. 수학을 좋아한다는 뜻은 곧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많을 겁니다. 근데 과학 중에서도요. 또 분과로 가보면 고등학교 가면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물 쪽에 흥미를 갖고 어떤 학생은 생물 쪽에 또 나눠지게 됩니다. 이 학생도 과학 쪽에 하게 되면 많이 유사한 학문이거든요. 충분히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과학이 진짜 싫어서 그러한지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런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은 문과든 이과든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특히 과학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미래는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사회로 옮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식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과학을 싫어하는 것은 입시 위주,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과학이 싫은 겁니다. 원리 위주의, 필요성 위주의 과학을 지도하게 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즐겁게 공부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과 추천합니다. 시간 관계상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김영희 교육컨설팅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제 온라인 강의인데, 답답한 공간에서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얼굴도 못 보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참,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성적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좋은데 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면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나머지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회에 참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에 더 도움을 드리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영희 교육컨설팅의 진로 진학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학생,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